안녕하세요. 민정인입니다. 오늘은 산청각자 두 번째 시간으로 금수면 턱리에 있는 금석정과 청금정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금석정은 현재 동의보감촌 후문이 있는 곳 그 아래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마 2013년에 엑스포 산청 전통의학 엑스포를 하면서 다리를 새롭게 놓으면서 그 새로 놓은 다리와 후문 쪽 본교 쪽으로 올라가는 그 사이 아래 계곡에 이 금석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길에서는 좀 자세히 관심을 갖고 보지 않으면 찾기가 눈에 쉽게 들어오는 곳은 아닙니다. 여기는 보면은 거기 각자에도 나와 있지만 고강동천이다 이렇게 적혀가 있습니다. 아마 높은 산등성이 사이에 있는 동천에 맑은 물이 흐르고 그런 곳이다 이런 아마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금석정은 민재규라는 분이 이곳에서 작은 정자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여러 친구들과 함께 풍류를 즐겼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재규라는 분은 민재남의 동생이 되겠는데 민재남은 호가 회정이고 후학양성을 하면서 상당히 이 주변에 대해서도 많은 여행도 하면서 많은 기록들을 남겼습니다. 그 중에 보면은 유두록이라든지 삼북기행 20수 이렇게 회정집도 있는데 삼북기행 20수 같은 경우에는 집을 산청에서부터 해서 마천으로 해서 지리산까지 쭉 가면서 그때 감상을 시로 남겼던 20수의 시가 되겠습니다. 현재 금석정이 자리 잡은 모습인데 실제 현재 금석정은 이쪽 편은 본교월 동의보감촌 후문 쪽이 되겠고 여기에 보이면은 새로 나온 다리가 하나 보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에서 보면은 계곡이 나름대로 예전에는 좋았기 때문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이게 소풍도 인근에서 소풍도고 했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 정자 바로 뒤쪽에 보면은 이렇게 바위에다가 금석이라는 석각이 새겨져 있고 그리고 여기는 유허비도 서 있습니다. 이 유허비에 보면 내용에 보면은 정자 곁 작은 소에는 농폭이 있고 그리고 와폭역 암벽에는 오강동천 문산 와폭이 새겨져 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세진동이라고 적혀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세진동은 맑은 물가에서 먼지와 피로를 씻는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문산우 와폭의 모습과 각자들입니다. 문산우 와폭은 이렇게 우리가 폭포가 수직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비스듬하게 경사를 타고 내려가게끔 안반 위에 만들어진 그런 물이 흐르는 것을 와폭이라고 하죠. 예전에 여기에서 그래서 저희들은 어릴 때 강구 폭포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강구라기보다는 이제 강고가 되겠죠. 강한 선생 나중에 청금정에서 나오는 강한 선생 때문에 고산 강고산이다 해서 강고라고도 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여기서 문산우 앞쪽에 문산은 필봉산을 이야기하는데 필봉산을 우리가 문필봉이다 이렇게 하니까 문산이다 그래서 문산우 앞쪽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손승모 선생이 썼던 산청의 명소와 이야기에 의하면은 광고라고도 나옵니다. 광고는 그래서 구형왕의 어떤 전설과 관련되는 보물 중에 하나인 광고를 여기서 이 산속에서 분실을 했었는데 그 보물을 분실했기 때문에 광고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 이름을 그래서 보물을 분실하고 찾지를 못해서 이름을 아예 광고라고 붙였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자를 보면은 한번 볼까요? 여기에 보면은 고강동천, 고강동천 이렇게 적혀가 있고 그리고 문산 와폭이 문산 와포 이렇게 8글자가 적혀져 있습니다. 고강은 높은 산속에 있는 그런 곳을 이야기합니다.
자, 농폭이라는 글씨는 그 정자가 있는 바로 아래에 쏘가 있는데 거기 아래쪽에서 보면은 오른쪽 편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자가 있는 부분이 되는데 실제 이 동의보감촌이 건설되고 하면서 많은 위에서 잡석들이 불러 나오고 해가지고 실제 여기가 아주 지저분하게 지금 좀 정비가 안 된 상황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농폭이라고 이렇게 적혀가 있고 조금 더 가까이에서 찍은 모습은 오른쪽에 있는 농폭 글씨가 되겠습니다. 자, 농폭이라고는 왜 농폭이라 했을까? 여기에서 본다면은 물론 그 좀 잠깐 어떻게 보면은 이름은 실제 폭포라고 하지만 폭포라고는 좀 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그렇게 크기나 그런 부분은 별로입니다. 그러지만은 이 속에서 그래서 아마 작아서 폭포의 물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농폭이라고 했을까요? 민문의 중시절 민안자 부자 선생이 있습니다. 이분의 호가 농원인데 고려말 두문동 72현 중에 한 분으로서 고려가 망하게 되고 조선이 건국이 되자 더 이상 여기서는 벼슬을 조선에서는 벼슬을 하지 않겠다 해가지고 전부 식솔들을 이끌고 이 산청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농사를 지으면서 은둔하겠다 해서 호도 농원이라고 짓고 그리고 자손들에게는 벼슬길에 나가지 말라고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금석정을 지은 민재규 선생이 아마 자신은 이렇게 조용히 살겠다. 더 이상 세상 일에 길을 막고 살겠다. 이런 뜻으로 농폭이다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민재규 선생의 형님이 되는 민재남이 쓴 부차운 감령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납니다. 업수선인훈 석전 가공빈이다. 선인의 가르침을 따라서 받아들여서 그래서 돌밭을 일구면서도 가난하지만은 그렇게 나는 살겠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 농폭은 아마도 그는 오히려 폭포가 작아서 물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세상 일에 조금 길을 막고 살겠다는 그런 의미가 더 좀 강하게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금계정이라고 있는데 금계정에는 그다지 특별히 좀 소개할 만한 이야기가 없어서 청금정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청금정은 턱리마을에서 보면은 마을의 맨 위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청금정이 보고 있는 사진은 청금정의 가을의 모습인데 아주 아름답습니다. 청금정은 금제 강한 선생이 내려와서 지었던 그리고 머물면서 풍류도 즐기고 후학도 양성했던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이 금제 강한 선생은 원래 금제 강한 선생의 부친이 예종 때 1468년에 군이 현감으로 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남이장군하고 활쏘기도 같이 하고 그런 어떻게 아마 좀 친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자강이가 모략을 해서 이 화를 입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주 집이 이제 풍비박산이 났죠. 심지어 어머니는 노비가로 내쳐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또 유배를 함양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배를 가가지고 있는데도 워낙 이 강한 선생은 글 짓기를 아마 글을 아주 문장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16살 때 아마 그 좀 억울한 일을 당한 옆집 이웃집 사람의 그 상소문을 대신 써줬는데 그 상소문이 명문이 되어 가지고 성종 임금이 도대체 이 상소문을 누가 썼느냐 해서 불러서 치하를 할 정도로 그 정도로 글쓰기가 있었지만은 벼슬길은 나갈 수가 없었죠. 그러다가 그 후에 낮게 43살이 되었을 때 이제 신원이 복원되어서 시험을 봤었는데 그때 진사시 사마시에 급제가 되어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리현감과 고산현감을 지냈는데 연산군의 폭정에다가 또 모친상을 당하게 되자 아예 이제 내려오면서 그때
이 자리에다가 터를 잡았다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검제 강한 선생의 유호비가 여기도 바위 위에 이렇게 유호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쪽에는 보면은 예전에는 청금정이 있는 곳을 아래쪽에서 마을 쪽에서 위쪽으로 바라봤을 때 청금정을 가운데 사이에 두고 아래쪽에는 아주 쏘가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 왼쪽 바위 좀 높은 바위에다가 명옥탄이라고 적혀 있고 오른쪽에는 예전에 물레방아가 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청금정의 모습을 한번 보면은 이렇게 현재 청금정의 모습 그리고 청금정의 주변에도 시가 적혀가 있지만 똑같은 시가 이렇게 현판으로 달려가 있습니다. 이 시는 명옥탄이란 이름이 여기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 모제 김한국이라는 분이 경상도 관찰사로 있을 때 강한 선생을 만나러 왔을 때요. 그러니까 강한 선생이 시골에 내려와서 상당히 그러니까 벼슬은 현관 벼슬밖에 하지 않았지만은 아주 문장이나 이런 거는 뛰어났기 때문에 모제 김한국이라는 분도 아마 한 10살 정도 이 모제가 어릴 거예요. 어린데도 여기를 그러다 보니까 이 곳까지 찾아와서 강한 선생을 만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마 거기에서 조금 쉬었다 갔던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를 남겼어요. 여기 보면은 두류산색 엄창리 명옥탄성 치침간 자유임고 오세월 갱무혼몽 도진하니라. 두류산은 우리가 지리산을 두류산이라고 한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두류산색 지리산의 어떤 색이 풍경이 엄창리라. 그 창문 안, 방 안에서 그걸 갖다 한번 읊어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방 안에서 바깥에 풍경들을 보면서 시를 짓고 있는데 명옥탄성 취침간이라. 명옥탄에 아주 옥이 굴러가듯이 그런 밝은 물소리가 취침간이라 베개 사이로 스며드네 한데 이게 아마 취자는 우리가 이제 취할 취자인데 물소리에 취해서 아주 자려고 누워있던 그 베개를 베고 있는 그 속까지 그 명옥탄 물소리가 배어든다 이런 의미가 아닐까. 아니다면 술을 좋아한다면 술을 한 잔 드시고 이제 자려고 했는데 그 밖에 있는 명옥탄 물소리가 아주 맑게 들린다 이런 의미로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유임고 오세월이라. 자유임고 숲이 우거진 물가에서 그래서 오세월 세월을 즐기니. 그렇죠. 이 강한 선생은 더 이상 벼슬에 대한 생각은 없이 무조건 풍류를 즐기면서 가야금을 타고 그리고 거기서 시를 짓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그렇게 즐기는 세월들이 갱무 혼몽 도신하니라. 다시는 없다는 거죠. 뭐가 없을까요? 도진하니까는 진화는 속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내가 속세에 나가는 것은 혼몽, 꿈속에서라도 다시는 내가 그런 생각도 가지도 않는다. 이렇게 여기서 경치 좋은 곳에 앉아서 풍류를 즐기는 이것만큼 좋은 게 뭐가 있겠느냐. 아마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모제 김한국은 그 이후에도 계속 승승장구하게 되죠. 그래서 아마 본인은 그러지를 못하지만은 여기 와서 강한 선생이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좀 부러워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